said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이 곡을 들어본 적 있을까? 유명한 팝송 가수 밥 딜런이 부른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인데, 이 노래로 오늘 시작한 이유는 사설을 다 읽고 나면은 알게 될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을 사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제목의 10월 14일자 경향신문 사설이야.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 거기에 대한 내용이야.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그래. 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민주인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만들어서 활용했었지.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건 사라졌는데,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은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지원금을 줄 때 정부에 밉보이거나 정부 시책에 좀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단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걸 그 도종환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그걸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도종환 의원은 그 지난해 5월에 그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는데, 정부 그 기관으로, 거기 회의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여러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가 정부 내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설은 블랙리스트를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사설이야. 그럼 어디 우리 한번 읽어볼까? 무성한 소문을 낳던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됐고, 블랙리스트에 9,473명이 올라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명단을 공개한 인사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청와대가 내려보낸 블랙리스트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을 들었다면서 어이가 없어 리스트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전했다. 문체부 전직 고위관리도 청와대 지시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문건이라고 했다. 문화예술인들도 이미 알고 있던 얘기가 터진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A4 용지 100장 분량의 문건을 보면 기가 막힌다. 세월호 시국선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및 문학인 1248명 외에도 문재인, 박원순 지지 예술인 8125명의 이름이 빼곡히 들어있다. 반정부, 진보 성향의 인사를 솎아내려고 고심 끝에 찾아낸 것이 세월호, 문재인, 박원순이란 키워드였다. 유치하기 짝이 없다. 1만 명의 명단을 그대로 붙인 꼴이다. 일단 궁금증이 생긴다. 무려 1만 명을 깊이 인물로 분류한다면 현 정부의 지지를 보내는 문화예술인은 대체 몇 명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든 블랙리스트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살생부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예술검열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홍성담 작가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물이 일방적으로 철거되고,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을 연출한 박근영 씨의 작품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고도 지원금을 포기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이윤택 씨의 희곡은 1위를 차지한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정부의 예술검열은 천안함, 세월호 같은 정치, 사회 이슈뿐 아니라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비판 작품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지금도 1만 명에 가까운 명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대조한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칠 노릇이다.
인신을 구속 고문하는 것만이 탄압이 아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나아가 스스로 검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탄압이다. 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막는 나라를 민주주의에 기초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건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민주정부라는 자신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블랙리스트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인신을 구속 고문하는 것만이 탄압이 아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나아가 스스로 검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탄압이다. 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막는 나라를 민주주의에 기초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건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민주정부라는 자신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블랙리스트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사설 내용을 전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여기 나온 단어들을 좀 살펴보자. 먼저 무성이라는 단어는 마구 우거져 있는 것을 무성하다고 그러지. 언급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언급하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문체부라고 나오는데 약자를 써서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그걸 줄여서 문체부라고 부르지. 푸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평을 늘어놓는 거 푸념이고,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많이 봤을 거야. 뒤에 여기 기가 막히다, 똑같은 말이지. 기가 차다,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 없다, 다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빼곡히에서 빼곡히는 뜻은 알 테고, 빼곡히로 하는 거, 깨끗이 조용히 부사어들 중에서 이나 히로 끝나는 거, 이게 헷갈리기 쉽거든.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눈에 익혀주면 좋겠어. 빼곡히. 방금 틈나는 대로 했을 때 틈틈이는 이야. 틈틈이. 그리고 속가내다. 표기법 잘 보고 우거진 것을 군데군데 뽑아버려서 섬기게 하는 거야. 섬기게 하다는 단어가 좀 어려울 텐데 듬성듬성 있게 하는 게 섬긴 거야. 그래서 우거지다의 반대는 섬기다야. 결국 우거진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게 속가낸 거야. 작물이 너무 우거져 있으면은 햇볕이나 통풍이 잘 안 돼서 잘 자라지 못해. 그래서 솎아줘야 되는 거야. 솎아서 듬성듬성 섬기게 만들어줘야 돼. 정지용의 그 향수라는 시에 보면은 선근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별이 많은 게 아니라 별이 듬성듬성 있는 모습이 선근별이야. 선근별. 그리고 키워드, 열쇠말, 핵심 단어 이렇게 알면 되고, 기피인물. 기피라는 단어 자체가 꺼려서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피인물은 꺼려서 좀 접촉하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을 기피인물이라고 그러겠지. 그리고 살생부라는 것은 살은 죽이는 거고 생은 살리는 거야. 부는 학생부 할 때 부, 출석부 할 때 부야. 똑같아. 명부 그런 뜻이니까 죽이고 살릴 명단을 적어놓은 명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옛날에는 그 왕조 시대 때 무슨 혁명을 하거나 반정이라 해가지고 인조 반정 있고 여러 가지 역사에 보면 왕을 이렇게 갑자기 바꿔치우는 그런 반정이 있었는데, 그 반정을 하면서 반대 세력들을 나중에 그 제거할 때 살생부를 이렇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를 적어놓던 게 살생부야. 그리고 예술 검열이라는 것은 미리 심사를 해서 이게 발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해 주는 거. 검열. 예술 검열이라고 하면은 예술 작품
시나 또는 그림, 음악 이런 예술 작품들을 사전에 이렇게 미리 보고 이게 공개될지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 그게 검열이에요. 근데 예술 분야에서 검열은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에서 창작성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 창작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상상력,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예술 검열은 민주사회에서 아주 비난받는 그런 행위지. 그리고 여기 홍성담 작가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물 뭐 일방적으로 철거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건 작년 9월에 그 홍성담 작가가 김기종의 칼질이라는 그런 그 그림을, 대형 그림을 그 전시했는데, 기획전에 냈는데, 그 내용이 리퍼트 주한 미대사 그분을 흉기로 그 상처를 입힌 김기종 씨 분을 소재로 한 그 그림이었는데, 그게 김기종의 칼질이라는 제목이었어. 그걸 그 문화단체에서는 작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보수단체라든지 정부 일부에서는 그거는 예술의 표현의 행위를 벗어나서 너무 정치적인 그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 해가지고 그 작품을 넘어선 거다 해서 문제 삼아서 그걸 그 전시장에서 그 철거한 적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풍자, 대통령을 풍자했다고 하니까, 풍자라는 것은 현실의 그 어떤 잘못이나 모순을 빗대어서 비웃는 거야. 풍자. 예술작품에서 풍자는 아주 자주 쓰이는 기법인데, 풍자가 지나쳐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예술작품에서는 풍자가 상당히 폭넓게 허용되는데, 이게 당사자에게는 또 상당한 모욕감이라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용이라는 것은 설득해서 하도록 막 권하는 거야. 그리고 희곡은 연극의 대본을 말하는 거고, 탈락, 떨어졌다는 얘기지. 시험 등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잣대라는 것은 기준, 판단은 기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굉장히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거겠지. 그리고 112네, 여기는 112. 아까 빼곡히였는데 112 눈에 익혀두고, 인신, 사람의 몸.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사람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고문이라는 것을 알 테고, 유도는 이끌어서 행위를 하게 하는 거야. 목적한 것으로 데려가는 거, 유도하는 거야. 그리고 폐기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리는 것도 폐기야. 폐기물 할 때 폐기, 그것도 있고, 또는 법이나 제도를 없애는 것도 폐기라고 그래. 이 사설도 하나, 둘, 셋, 넷, 네 문단으로 되어 있네. 문단의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됐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즉, 문체부 전직관리라든지 문화예술인들도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체로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그 어떤 무능이나 정부의 그 안전 미흡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매우 높았잖아. 그래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어떤 사고였어. 그 세월호 자체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국선언한 문화예술인이나 문학인들 이 인원 1248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또 문재인, 박원순, 문재인이나 박원순 이분들은 지금 야권에 여당이 아니라 야권에 아주 대선 후보군으로 올라있지. 대선 후보라는 게 내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로 꼽히고 있는 분들이야. 근데 야권이지. 현 정권하고는 대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지. 그런 분들 지지한 예술인 명단까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현 정부에 좀 반대하는 문화 인사들, 반정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비단 이번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정부가 예술 검열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홍성담 작가의 사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기종 사건 철거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영 씨의 작품이 지원사업에 공모되고도 지원금을 못 받도록 종용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문재인 후보 지지했던 이윤택 씨 희곡이 1위를 차지했는데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거.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 이거야. 이 정부 들어서, 이 현 정부 들어서 예술 검열의 사례가 많았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지. 이게 결론 부분인데, 신체에 대한 탄압만이 탄압이 아니다. 예술인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고 스스로 검열하도록 하는 거. 스스로 검열하도록 유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지원금을 안 주다 보면은 개인이 정부 입맛에 맞추려고 하게 돼.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창작 의지로서는 그리거나 또는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에 탈락할까봐 자기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좀 완화시킨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스스로 검열한다고 그래. 자기 검열이라고 그러지. 생각, 사고의 탄압, 검열도 일종의 탄압이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블랙리스트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어. 첫 번째부터 이렇게 네 번째까지 이렇게 조각조각 떼서 문단별로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요약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소문으로 무성하던 블랙리스트 존재가 공개되었고, 이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들도 상당수 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같은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문학인과 예술인들 이름하고, 또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된 문재인, 박원순을 지지한 인사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걸로 보아 거의 반정부 진보 성향 인사를 솎아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 현 정부 들어 예술 검열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인신구속하는 것만이 탄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검열하고 스스로 창작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압의 다름 아니다. 그런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블랙리스트를 즉각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보수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전에 지금 보수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지 10년, 지금 9년째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진보 정권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진보 정권 시절에는 또 역으로 반대로 진보 쪽인 인사들에 대해서 문학 인사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됐었다고 지적을 해. 보수 쪽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다시 제자리를 잡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 그 새로운 산업 그 성장 동력도 문화예술에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문화예술이 그 발전하려면은 작가, 예술가들이 그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작가들이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렇지. 근데 물론 예술가가 그 예술 무대를 벗어나서 정치꾼처럼 정치적인 성향을 아예 그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도 예술가로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일단 그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상상력을 마음껏 그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번 그 사설에서 얘기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또 청와대 이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 해명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 정도로 그 공개가 된 걸 보면은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긴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은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공교롭게 오늘 그 노벨상위원회가 밥 딜런을 그 팝 가수 밥 딜런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는데, 노벨상 역사에서 팝 아티스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야. 그만큼 밥 딜런의 가사, 밥 딜런은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그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 그가 쓴 작품의 가사들이 시의 수준, 문학의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얘기하겠지. 그의 작품은 현실 참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고. 그래서 오늘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예술계에서 창작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인용들 하고 있어. 나중에 그 논술을 자기가 쓸 때 이런 그 창작의 자유라든지 예술의 그 자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밥 딜런의 그 사례를 인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케이스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번 그의 작품 중에서 하나, 블로잉 인 더 윈드라는 음악의 가사를 한번 좀만 맛만 보도록 하자. 블로잉 인 더 윈드는 바람에 날려서 실려서 뭐 이런 뜻인데, 그걸 이제 다른 완역을 하면은 바람의 대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지 before you call him a man,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어맨하고 뒤에서 말한 어맨이 약간 다르지. 앞에서 말한 어맨은 그냥 단순한 한 남자, 한 사람이고, 뒤에서 말하는 어맨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람, 진정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그리고 Yes, and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그래, and야, and 약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바다를 흰 비둘기가 항해해야지, 날아가야지, 건너가야지. Before she sleeps on the sand.
모래 위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그래. 그리고 얼마나 여러 차례 캐논은 대포니까 포탄, 캐논볼, 포탄이 날아가야지. Before they are banned. ban이라는 것은 금지하다, 딱 제지하다 이런 뜻이니까 forever는 영원히, 그게 영원히 그만둬질까. 그러면서 The answer, my friends, is blown in the wind. 그 대답은 친구야, 바람 속에 실려 있어. 바람만이 알고 있어. 그런 뜻이네.